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네, 과거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요. 지금 추미애가 들어서서도 마찬가지로 법사위 독선적 운영은 치를 떨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같이 말이죠. 이 추미애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과의 충돌 정말 가관이죠. 추미애는 이제 의회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그 나경원 의원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금 매일같이 아주 좋은, 아주 칼날 같은, 이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의회 독재, 요거를 타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폭탄 연설에서 지금 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의 연설 내용을요, 직접 육성으로 연설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의 손현보 목사, 손현보 목사님이 말이죠.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자,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에 따라서 지금 이제 9월 8일 날 오후에 지금 이제 부산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손현보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반박하는 교회 탄압이다. 이런 성명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교회 탄압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요. 자,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거를 말이죠. 공식적으로 사실상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어요. 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 그런데 이번에 손현보 목사에 대한 요 압수수색 영장은요, 지난번에 이제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선거 개입 의혹.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 간의 대선 때의 또 이 선거 의혹.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이브 코리아, 그 손현보 목사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최서원 씨가 결국은, 이제 목숨은 건졌습니다. 바로 어제, 본인이 살고 있는 12층에서, 추락인지 또는 의도적인, 극단적인 선택의 시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일단 떨어졌어요. 근데 10층에 있는 난간에 걸려서 거의 그물망에 걸렸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락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 이건 이제 인위적인 어떤 극단적 선택의 시도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이제 최시원 씨는 말이죠. 최시원 씨는 지금 이제 태블릿 PC 조작, 이거가, 장시호 씨, 죄송합니다. 장시호입니다. 장시호. 추락 시도했거나 또는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람이 장시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최소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태블릿 PC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블릿 PC가 최소원 거다 이렇게 허위로 증언한 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특검에서 이게 최소원 씨 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시호의 말만 믿고 최소원 걸로 해가지고 특검 수사가 쭉 이어지는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 최서원의 태블릿 PC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 변희재 대표가 아주 대대적으로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이거를 분석, 정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당시 그 수사 담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요 변희재 대표는 한동훈이를 제대로 이거를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꼬리를 내렸네요. 자, 그래서 우리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주장해왔던 이 별도의 영수회담, 요거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죠, 여야 대표회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9월 8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야 오찬 회동을 통해서 정상회담 내용을 브리핑을 해주고, 이어서 바로 오후에는 지금 이제 이 장동혁 대표와의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데 다만 의제를 정하지 않고 한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장동혁 대표의 끝장 승부수가 통한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꼬리를 내린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먼저요. 지금 방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내놓은 이 법사위 독재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는 나치 때하고 똑같다. 나치 때. 이 나치가 만든 특별재판소 이름도 인민을 가장한 인민법원을 만들었고, 특별법원을 설치해서 반체제 인사라고 낙인 찍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했다. 지금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해서 그 수사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서
특별재판소 설치를 하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 다음 또 수사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게슈타포를 설치하고 그리고 친위대의 권한을 강화해서 한마디로 검찰은 무력화하고 경찰의 수사권, 본인들의 수사권을 강화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 해체 세법의 핵심은 뭐냐? 검찰의 수사권을 뱉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중수청까지 만드는 것이다. 결국 그들의 친위 수사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독재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두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국회 제1소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재판, 대북 송금 재판 뒤집기부터 시작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분노해 주십사. 내용을 보고 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 재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요, 제1소위 입법청문회를 하는데 기가 막히다. 누구를 부르냐? 이재명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부르는데 왜 부릅니까? 판결 무효화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법사위의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무죄 논리를 만들기 위한 절차다. 이게 얼마나 이게 검찰개혁하고 이게 법원, 특별재판소 설치하고 전부 다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외치는데 진짜 검찰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법사위의 오만, 또 민주당의 의회 독재다. 더 이상 민주당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법사위가 완전히 민주당의 일방 독재 무대였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중 연설을 했어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그 연설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회 본청 개당 앞에서 하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이 인기를 보고 있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들의 내란 몰이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한 정치 수사, 법원을 통한 영장 발부, 그리고 언론을 통한 여론 몰이, 내란 프레임 공작이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기소된다면 우리 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무자비한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당 심장부인 중앙당 당사에 들이닥쳐서 500만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국회 역사상 유례 없이 제1야당의 원내 대표실을 수색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영장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작년 3월부터 이미 인지했을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부의 기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영장의 기간도, 영장의 대상도 과다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그 프레임을 제도하고 공고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막아야 되겠죠? 특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당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에 내란 공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 민주당 의석수만 해도 171석입니다. 민주당이 지들 마음대로 계엄 해제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냐? 법적으로 불능법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범죄가 됩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개헌 당일날 우리 의원들도 부지런히 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보다 순식간에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다 대고 내란 프레임입니까, 여러분? 내란 여부도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위헌정당 운운하면서 해산하겠다고 합니다. 해산. 여러분, 위헌정당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국회를 깔고 앉아서 온갖 의회 독재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당의 간사 선임을 해주기를 하나, 우리 당의 발언권을 주기를 하나, 이틀막 조폭식 의회 운영을 하는 의회 독재 정당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게 합시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내란 프레임에 골몰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그들의 이 실정을 덮고, 두 번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해서 도둑 승리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당을 해체해서 일당 독재를 완성하겠다. 이런 순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국민이 속습니까, 여러분? 한미정상회담 온통 잘한 척하지만 여러분, 어떤 문서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만 12% 급감했습니다. 이게 성공한 정상회담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한에게 온갖 아양 떨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비아냥뿐인 거 아시죠, 여러분? 경제 파탄, 안보 파탄, 이거 숨기려고 내란 프레임 하는 거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 특검법, 그들 입맛대로, 민주당 입맛대로 3개 특검법안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란몰이의 지옥문을 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국민과 함께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내란몰이 특검에 이어서 이제 특별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편파 수사만으로도 결과를 못 얻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민주당 입맛대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합니다. 국회를 깔고 앉아서 독재하고, 그리고 언론을 사유화하고,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그리고 법원은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당 독재 국가가 완성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 국가로 되는 그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서야 됩니다. 민주당을 저 무도한 폭거를 우리 힘으로 막아냅시다. 네, 우리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나경원 의원이 어제 있었던 국회 본청합 연설에서 정말 똑부러지는 연설을 해서 결국은 민주당, 이게 우연정당이다. 그러니 우연정당을 용납할 수 없죠. 이걸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시라고 믿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나경원 의원의 이 주장, 입장, 연설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어제 구속 영장을 부산경찰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자, 세이브 코리아 손영보 목사 이 모르는 분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손현보 목사님. 자, 혐의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되겠는데, 지난 3월 20일 날, 지금 부산 그 교육감 선거 때 정승윤 후보죠. 예, 정승윤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승리기원 출정 시 예배를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부 투표함에 나와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우파 후보를 찍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이 구속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정순영 후보하고 이제 대담을 하고 그 대담 영상을 본인의 SNS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번 이 대선 직전에 부산 강서구에 있는 세계로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에서 신도 500명에서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마이크를 이용하거나 또는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당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 이것도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경찰청에서는요, 이 범행의 중대성 그리고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손영보 목사는요, 대담이나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 게재되어 있어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교회에 늘 상주하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전국 현황을 보면 이게 뭐 반복한다고 하겠습니까? 반박한다고? 자, 그러면서 말이죠.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목사의 집과 교회를 압수수색하느냐? 법원과 경찰, 검찰이 똘똘 뭉쳐서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고 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손현보 목사 입장을 본다면 우리 모두가 자유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이런 일이 일상화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힘을 내고 이런 악한 사악한 정부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문을 내려놨어요.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오늘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이제 공식적인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자, 이제 9월 8일 날 여야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찬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찬 이후에는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와의 단독 회동도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여야 대표 회동에서는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강하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 오찬에 참석하는 유일한 조건 딱 하나다. 뭐냐? 나하고는 별도로 단독 회동을 해달라. 그러면은 가겠다 했는데 이러한 장동혁 대표의 승부수가 통한 거예요. 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꼬리를 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그 회동에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대로 민심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압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여야 대표 회동에는요,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 그리고 당대표 비서실장하고 대변인 3명이 하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당대표하고 당대표 비서실장, 대변인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 씨,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최서원 씨가 말이죠. 최서원 씨, 조카인, 죄송합니다. 또 이게 장시호입니다. 장시호. 최서원 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조카가 장시호인데, 장시호 씨가 어제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 강남구에 있는 한 주택 12층에서 추락했다가 2시간 만에 경찰과 소방당국에 발견이 됐어요. 이 발견된 상황은 10층 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상을 입지 않고 병원에 이송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이었던 최서원 씨의 각종 비리와 의혹을 청문회하고 재판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의 구속,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에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지금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국정농단에 대한 적극적인 이런 협조와 관련해서 특검 복덩이다, 그리고 특검 도움이다, 이런 닉네임까지 붙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게 바로 장시호 씨가 사실상 장시호 씨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게 최서원 씨가 즉 JTBC에 제출한 태블릿 요거와 관련해서 논란을 많이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 장시호 씨 수사와 관련해서는 말이죠.
당시 한동훈과 김영철 검사를 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변희재 미디어 대표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장시호뿐만 아니라 JTBC의 태블릿 조작 주범 김한수 등 누가 죽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즉시 이들과 한동훈 그리고 김영철을 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하라. 예, 그래서 이 장시호 씨가 태블릿 조작 제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고 그리고 최순실 농단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과 김영철 검사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거를 지금 그와 관련해서 미디어 워치 대표인 지금 변희재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장시호는 특검 4팀의 현대고 선배 한동훈이나 또는 김영철로부터 위증을 사주받아서 태블릿 관련 허위 진술을 한 셈이다. 한 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협회에서는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태블릿을 포렌식 해봤더니 다수의 증거를 태블릿을 최소원이 아닌 최소원의 회계비서 안모 씨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검 4팀은 이 증거들을 은폐 또는 무시하고서 최소원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김영철 등을 대상으로 한 장시호 태블릿 조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특검이 주장해온 2017년도 1월 5일차 포렌식을 수행한 기록도 없다. 그리고 이미징 파일 및 추출 자료도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결국은 특검은 이규철 대변인을 발표와 달리 포렌식 조사도 하지 않았고 포렌식을 했다는 거짓말로 태블릿을 최소원 것으로 단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변희재 대표는 일단 법원은 태블릿 관련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한 데 이어서 서울중앙지검에선 포렌식을 했다는 특검의 발표조차 거짓말이라 확인했다. 이렇게 온갖 위증교사와 거짓말을 반복해온 특검 제4팀이 장시호의 삼성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 위증교사를 시키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장시호 증인 신청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디지털,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 씨가 법원에 제출한 이 태블릿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의해서 최소원 씨의 것으로 밝혀졌다는 특검 측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만큼 이와 연관된 인물들의 신병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즉 연관은 누구냐? 한동훈이라는 거죠. 대표.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이번 변희재 대표가 말이죠. 요 장시호 씨의 추락 이 사고와 관련해서 긴급 성명을 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제 제대로 수사가 이어질 경우에는 또 이 한동훈, 김영철 검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 전망이 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